가지고서 얘를 정상적으로 종료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쉘 작업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먼저 찍히고 그런 상태에서 아직도 얘는 할 일이 남아서 화면에다가 뭔가를 찍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웨이트로서 실행 순서에 대한 효과가 달라지는 거고요. 근데 저기 왜 PPID는 중간에 바뀐 거죠? 차일드 저기서 원래는 차일드는 3cm를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900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원래 우리 여기에 있는 코드에는 이게 없죠. 여기 있는 코드에는 그냥 메시지만 찍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다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PPI들을 실행해가지고 여기다 끼워 넣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좀비와 고아라는 용어 좀 이제 어드밴스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 이제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프로세스 관련된 걸로 한번 들어두십시오.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용어가 재밌잖아요. 좀비, 고아. 인간 세상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용어들 보면 프로세스 관련된 용어 보면 인간 세상에 그대로 따와요. 부모, 자식. 좀비가 뭡니까? 아니 죽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아는 부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좀비는 내가 종료했어요. 프로그램 종료를 했는데 부모가 웨이트를 안 했어요. 웨이트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할 일은 내 실제 행동은 내 실체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실체는 끝났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커널 메모리 상에 자리를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좀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웨이트는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커널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좀비는 항상 발생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나중에 웨이트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하고 아직 웨이트를 안 하면은 그거는 좀비입니다. 좀비는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상황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갈지를 커널은 사실 모릅니다. 부모 프로세스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부모 프로세스 종료해버리면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다른 문제가 다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고아 상황입니다. 일단 좀비 자체는 커널에 처리할 수가 없어요. 생기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좀비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프로세스가 하는 일은 없는데 메모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웨이트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근데 그 웨이트를 커널에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 웨이트를 할지 모르니까. 얘가 일부러 1시간 있다가 웨이트 하도록 얘가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좀 고아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프로세스 살아있는데 나를 생성해준, 나를 포크해준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해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얘는 아직까지 종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얘가 먼저 종료됐죠. 그럼 그 순간 얘가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문제죠. 아까 우리 좀비 그걸 얘기했을 때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웨이트는 부모가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는 사실 좀비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종료를 했는데 웨이트를 해서 종료 선택값을 읽어서 딱 해지를 시켜주지 않으면 시스템에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아도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개연성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되겠죠. 얘 부모, 자식,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생산해준 부모가 먼저 종료해버렸어. 그럼 이건 뭐 10.89 나를 웨이트 못 해주겠죠. 그런데 이 고아인 상태는 커널이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주냐? 이런 상태가 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좀비 상태는 얘가 먼저 종료해버렸으면 얘가 언제 얘를 웨이트할지 커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커널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고아가 돼버린 거는 커널에 알고 개입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새로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얘가 다시 부활할 수는 없거든요. 용어에서 나니까 부활을 넣어야 된다. 부활이라는 건 없어요. 이 개념에서. 부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면 커널,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커널이 그걸 알고서 얘를 양자로 보내줘요. 얘를 우리 유닉스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이니 프로세스에다가 초기 첫 번째 프로세스에다 양자를 붙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걸 주면 아까 그거는 900번 프로세스에다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얘가 종료하면 900번 프로세스가 얘를 웨이트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좀비와 고아예요. 좀비가 문제라고 했는데 얘가 계속 살아있으면 좀비는 이런 상태인 거죠. 얘가 더 오래 두 개 숫자를 바꿔요. 숫자를 바꿔가지고 하면은 부모가 더 오래 기다리겠죠. 이거 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면 더 쉬워졌는데. 자식은 한 번만 하고 문제가 오래 보기 위해서 10번, 100번, 20번 이렇게 하고 진행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자식은 한 번만 하고 이제 끝난 거고요. 이렇게 부모는 기다리겠죠. 자, 이 상황이 자식은 종료해버렸어요. 근데 부모는 아직 살아있어요. 좀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100개를 써야 돼. 끝나버렸네요.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크를 했잖아요. 프로세스 이름 똑같은 프로세스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defunct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입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가 아닌 프로세스에 비해서 자식도 30 해야 됩니다. 이렇게 30번씩 이렇게 찍는 겁니다. 실행을 하고 있으면 다른 창에서 이제 PS를 해보면은 그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3835, 3836이죠. 프로세스 아이디 3835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3835 얘가 페어런트 프로세스이고 얘가 자식 프로세스예요. 두 개 지금 실행하고 있죠. 실행하고 있을 때 두 개 다 정상적인 프로세스예요.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아까 디펑트라고 했잖아요. 자식은 한 번만 하고 끝내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PS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세스 상태가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펑션 하지 않는 들어간다고 보시는데 이게 좀비 프로세스를 표시하는 겁니다. 리눅스에서.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얘는 40% 종료해버렸어요. 이제 한 번만 찍고 리턴을 해버렸습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는데 웨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좀비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도 웨이트를 안 하죠. 얘도 웨이트를 안 하는데 지금 끝났나요? 끝난 상태에서 보면은 없어졌습니다. 이 두 풀 다 없어졌어요. 얘는 자 이 상태 되면 얘는 종료를 하게 되면 얘가 기다려주겠지 라고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뭐 이건 고아 프로세스 설명을 해도 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얘가 언제 웨이트 할지 모르니까 좀비 상태 그대로 맡겨둡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종료해버리면 이제 얘는 이제 누가 기다려줄 수 없겠구나 고아 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 좀비를 시스템이 웨이트를 해서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스템의 좀비 프로세스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계속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운영하다 보면 이게 좀비가 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꼬입니다. 그거 이제 스케줄링이 꼬인 상태고 요즘 코너에 거의 못 봤는데 제가 이제 공부할 무렵에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리눅스를 쓰다 보면 이런 프로세스들이 간혹가다 생겨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제 이런 관리를 커널이 정확하게 못했다는 거죠. 커널에 뭔가 이제 버그라기보다 이제 완벽하지 않은 그런 점이 있다. 아무튼 프로세스 제어의 측면에서는 이제 웨이트 엑시트 중에서 종료 상태 값이라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나면은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서로가 아니라 웨이트를 해줘야 되는 게 반드시 필수적인 거고, 웨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시스템 자원을 낭비하는 좀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처리해야 된다. 그게 안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얘를 처리할 수 있는 판단이 있으면, 고압 프로세스처럼 판단이 있으면 처리를 다 해주고 있는 게 일반적인 커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제 우리 3단계 과제, 쉘 프로젝트의 3단계 과제를 하게 되면은 이 작업을 할 겁니다.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4장, 2단계는 4장 명령인데 3단계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임의의 프로그램도 이제 여러분 쉘에서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백그라운드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느냐, 포그라운드로 실행시키냐는 바로 요겁니다. 부모가 웨이트를 하고 있으면 이 부모의 다음 코드는 이렇게 돼가지고 루프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프로그램 쓴 다음에 다음 코드는 얘가 끝나야지만이 다음 코드에 실행됩니다. 근데 웨이트를 안 하면 바로 다음 코드에 실행돼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이게 있느냐를 이 토큰 분석을 통해서, 문자의 분석을 통해서 이 문자가 있다면 어떤 플래그 세팅을 해서 웨이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웨이트를 안 하면은 좀비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쉘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좀비 프로세스가 막 수십 개가 계속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짧게 테스트한 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으면 이 시스템은 메모리 부족 상태로서 이제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거 잘 고려해서 웨이트 해줘야 될 거고요. 하나만 더 하고, 요거까지가 이제 프로세스니까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프로세스 생성 관련돼 가지고 아까 메모리 복사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프로세스 생성되면은 지금 내가 포함한 이 부모 프로세스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된다 했는데, 그것을 실제 코드에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변수 값이 좀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변수, 로컬 변수 이렇게 변수 값이 있어요. 보조는 똑같고요. 포크 해서 PI 체크. 여기는 이 바에 2개밖에 없는데 에러 체크는 아닌데, 시스템 코는 웬만하면 에러 체크하는 게 좋죠. 그래서 어쨌든 프로세스 PI 0, 좌식 프로세스이면은 밸류 값, 로컬 값을 이렇게 변경을 시킵니다. 변경을 시키고 여기 이 부분은 부모와 자식 둘 다 실행되는 코드겠죠. 부모는 웨이트합니다. 여기서 웨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이거 하고 이것까지 실행하고 자식이 이것까지 실행하고 자식이 끝나면 그때서야 부모는 이제 이걸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는 얘가 동기화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식 프로세스가 먼저 이걸 찍고 부모가 그 다음 찍게 되죠. 어떻게 스케줄을 하더라도 이렇게 된 코드가.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소스만 보면은 같은 변수예요. 같은 변수 여기서 변경시켰어요. 변경시켜서 그래서 찍어봅니다. 그랬을 때 자식 프로세서 찍는 값, 부모 프로세서 찍는 값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과만 보면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간단한데 5에 대가지고 15 더해서 20, 10에 1 더해서 11, 20, 11을 지키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3874, 3874. 이전에 뭐 이제 항상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이제 딱 경험상 얘가 부모 프로세스, 얘가 자식 프로세스예요. 자식 프로세스는 찍히고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는 변경된 값이 찍힙니다.
부모 프로세스는 원래 값이 찍힙니다. 언뜻 코드만 놓고 보면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얘가 변경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의 실행 흐름은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내용은 같지만 메모리 공간은 다르다는 거, 복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공간에서 자식 프로세스 공간에서 변경된 이 변수값은 부모 프로세스 공간의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메모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 이게 진짜 그렇게 된 건지 더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vfork라는 함수예요. vfork 이제 설명은 안 했는데요. 여기 보면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fork나 vfork라는 거예요. vfork, 버추얼 포크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냐면은 이 카피어라이트 나중에 메모리 쪽에 가서 기회가 되는 얘기를 할게요.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제 복사를 할 때 효율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면은 굳이 두 개를 그냥 하나를 둘이서 공유해서 써.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 아이디어입니다. 어쨌든 프로 생성하는 포크의 메커니즘은 메모리를 할당하고 복사를 해놓고 그걸 이제 서로 각자 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코드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실행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그냥 어차피 이쪽 거 얘도 프로그램 카운트만 둘이 서로 다르게 우리 프로세스 구조 노수 중에서 메모리는 그렇게 똑같이 쓰고 프로그램 카운트나 레지스터 이런 것만 다르게 사용하면은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게 가능한 상황은 내가 이 어떤 프로그램 코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읽기만 하는 경우에요. 읽기만 하는 경우에는 하나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경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변경을 시키면 원래 메커니즘은 어쨌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얘가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얘가 변경시킨 값은 얘 변경시킨 영향을 안 줘야 돼요. 근데 계속 변경을 시켜서도 계속 공유하고 있다면 얘 변경시킨 게 얘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변경시키기 전까지는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copy on write는 뭐다? write on write. write 할 때 copy라는 겁니다. 메모리를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아껴보자라는 의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복사를 줘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같이 써. 이런 개념으로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거에 극단화를 시킨 게 vfork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vfork는 포크의 목적이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굳이 이 내용을 복사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관계없이 write 하느냐 마느냐 관계없이 절대 복사 안 하고 공유하도록 이렇게 무조건 만들어요. vfork. 그래서 이 똑같은 위치에다가 vfork를 바꿔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이 똑같은 값을 냅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스레드나 메모리 쪽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게요. 어쨌든 원칙은 따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프로세스. 대신에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나하고 똑같은 걸 복사해 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목적상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카피를 하지 않고 변경이 될 때 카피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얘는 무조건 나는 똑같은 걸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vfork를 쓸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그거에 위배되는 거죠. 이렇게 할 거면 포크를 썼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코드를 읽는 용도만 쓰고 읽은 다음에 다른 읽는 용도만 쓰겠다 라고 하게 되면 vfork를 쓰면은 커널이 메모리 관리 효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메모리를 할당 안 해도 되고 카피를 안 해도 되고. 그게 이제 이 프로세스 생성에 관련된 몇 가지 이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는 포크 관련돼서 3개를 이렇게 썼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생기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 웨이트의 효과에 의해서 프로세스의 실행 흐름이 어떻게 제어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시고,
메모리 공간에 똑같은 코드가 복사가 되는데 서로 다른 이제 내용, 변수, 다른 어떤 영역이 된다. 서로 병렬식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알아볼 건 이 정도라는 거죠. 프로세스 생성한다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함 자체 보고는 별거 아닌데 이 정도로 좀 볼 게 좀 몇 개 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과제가 하나 있는데 뒤에 코드가 있으면 이거 게시판에 다시 올려둘 거고요. 여러분이 코드 타이핑할 필요는 없고 이 코드를 줄 텐데 여기 보시면 포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 코드가 좀 독특해요. 포크 다음에는 부모인지 자식인지 구별해서 뭔가 각각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 없어요. 그 구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크 다음에 이 줄, 포크 다음에 이 줄은 자식과 부모가 동시에 둘 다 실행하겠죠. 그게 어디까지 미쳐지냐면은 다음 여기까지. 이 포크를 부모 프로세스도 포크를 하겠지만 여기서 만든 자식 프로세스도 이걸 포크를 합니다. 그렇겠죠? 이거 아무 문제 없는 코드예요. 일반적으로 포크를 할 때는 자식과 부모의 의미 있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하지만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포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해보면은 프로세스가 일단 문제, 프로세스가 몇 개가 생성될 것인가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십시오. 확률, 경우의 수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될 거고 이렇게 안 되니까 따라가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생성된 프로세스를 여기처럼 프로세스 트리를 그려보십시오. 이때 이제 그 쉐를 그리지 말고 이 프로세스, 맨 처음에 실행된 그 프로세스. 어쨌든 여기 시작을 하나로 시작할 거니까요. 이것을 여기다 하나 딱 그려놓고 여기서 자식 프로세스가 하나 생겼으면 이렇게. 만약 여기서 또 자식 프로세스 생겼으면 이렇게. 여기서 만약 자식 프로세스 하나 더 생겼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 PID 몇 번, 얘 PID 몇 번, 얘 PID 몇 번 이렇게 분석한 그림을 프로세스 트리를 그려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것들이 사실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스케줄을 통해서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건데 어떤 순서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거는 이걸 보면은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아주 좀 러프한 단위라서 프린트F가 정확하다고 얘기는 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이걸 보면은 각 프로세스에서 get PID, 프로세스 ID 이렇게 찍고 이메일을 찍으니까 이 순서를 보면은 각각의 프로세스가 어떤 순서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디자인은 1번, 이게 당연히 1번이겠죠. 얘는 먼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실행됩니다. 물론 같은 프로세스 메시지가 여러 개 찍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볼 필요 없고 그냥 생성된 시점을 통해 가지고 순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봅니다. 예,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시간이 지난 거는 조금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그만큼 이제 오늘 포크 개념 사실은 포크예요, 핵심. 오늘 이그젝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이그젝 못하고 포크 이그젝인데 포크 프로 생성에 관련된 이제 웨이트, XD 이런 걸 했습니다. 전반적인 그 의미 이번에는 외는 아니고 의미입니다. 의미 파악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까지 해보시면 포크에서 일어난 결과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